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부터 주목할까요? 북한 달래던 시대는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CNN 인터뷰가 어제 공개됐어요. 네. CNN 온라인 기사가 먼저 공개가 됐는데 기사 제목이 Age of Appeasing North Korea, 그러니까 북한을 달래던 시대는 is over, 끝났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전환을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거는 기자가 그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단 거고요. 윤 대통령이 정확히 이런 표현을 썼었는지는 뭐 이렇게 북한 달래던 시대는 끝났다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리포트를 하는 중간중간에 윤 대통령 말이 나오는 시기였는데 딱 요 말이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 발언은 그 리포트랑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각자 조금씩 조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저쪽, 그러니까 북한 쪽 눈치 보는 정책은 실패했다는 게 지난 5년 동안 증명됐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랑 차별화를 꾀했고요. 네. 그러면서도 북한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외려 한국이랑 같이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면서 대화의 문을 살짝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도 주목이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 정세가 지금 복잡하게 맞물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 IPEF가 미국 주도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네. 오늘은 또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둘 다 이제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 발언을 엄청 좀 이렇게 세게 했거든요. 무슨 얘기들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대만 방어를 위해서 군사 개입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예스라고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갖고 좀 애매하게 말을 해왔었는데 이런 것에서 확 수위를 높인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백악관에서 이제 대만에 대한 정책엔 변함이 없다라고 좀 이렇게 진화에 나섰는데 네. 바로 이제 중국 당국의 반발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불만과 반대 입장을 밝힌다. 중국이 이렇게 바로 반박하고. 김준일 대표, 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다시 소위 말해서 냉전 때처럼 줄 세우기가 조금 시작되고 있고 거기에 각 국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 냉전은 그러면은 이제 중국과 소련이었다. 미국과 소련이었다면 예, 지금은 공산권과 뭐 그렇죠. 자유 서방권, 서방 자유권 뭐 이런 거였다라면은 지금은 중러로 대표되는 뭐 좀 전체주의 국가 쪽과 이제 미국, 유럽으로 대표되는 뭐 자유주의 국가 쪽으로 이제 어쨌든 지금 줄 세우기가 패권 결국은 미중 패권이죠. 결국은 미중 G2에, 패권인데.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발언들이 보면 아까 전에 김광희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예전에는 금기시됐던 발언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 그러네요. 예, 이게 사실 긴장감을 굉장히 높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말을 단어 하나가 되게 좀 중요한데 저는 어제 그 CNN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에서 요런 게 있었어요. 중국이 사드 보복 때처럼 보복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행동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약간 놀랐거든요. 너희 비합리적이야 그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얘기가 게 되는 셈이다. 예, 이게 굉장히 센 발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주목을 덜 받았는데 이게 약간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반지성주의 그 맥락하고도 약간의 같이 닿아 있는 거거든요. 취임사에서 했던 그 맥락. 반지성주의 이게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도발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다라고 막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표현의 하나를 절제하고 뭐 이를테면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의 캐릭터도 있고 지금 국제 정세도 그렇고 이런 발언들을 하는데 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논란이 하나 있었던 게 회담 만찬 때 미국 국가가 지금 울려 퍼질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례를 가슴에 손을 올려서 바이든하고 같이 경례를 했거든요. 이게 보통 대통령은 상대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죠.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결례 아니다라고 해명을 내놨지만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차렷 자세로 있었고 그 옆에. 근데 그 대통령은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즉흥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이제 한쪽 편에 드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이런 거죠. 오히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왕 접견했거든요. 나루히토 1왕. 네. 악수를 안 했어요. 목례도 안 하고. 아하. 근데 그때 그 전에는 오바마가 너무 90도로 인사해가지고 욕 먹고 그리고 트럼프는 어깨 쳐가지고 욕 먹고 그래서 아예 이런 식으로 조금 의정까지 신경 쓰고 이런 거 하는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너무 이 표현이라는 게 조금 직설적으로 보이는 게 조금 저는 걱정된다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약간 더 신중하고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금 조언을 보내신 거예요. 김광일 다행히 기자.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는 미국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근데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좀 어려운 게 IPEF라는 곳은 우리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한 13개국이 같이 들어간 건데 우리만 콕 집어서 뭐 보복하고 우리한테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또 우리가 또 이 IPEF의 어떤 개방성을 또 강조하면서 뭐 이렇게 좀 명분에서 중국의 비판을 하기 어려운 지점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국이 앞으로 좀 이렇게 더 크게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 외교 당국의 좀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도 지금 가입해서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든지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3일 만에 사퇴. 지난밤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낙마하지 않았냐 하는 분도 계시던데 이게 지난번에 사퇴했던 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고요. 네. 어젯밤에는 그동안 이렇게 버티던 정호영 후보자가 결국 물러났습니다. 43일 만이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네. 아들 병역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 줄곧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이게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는 밝혀진 바 없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러나 국민 눈높이엔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결국 사퇴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런 얘기들이 저 기자들 사이엔 파다했잖아요. 정호영 후보를 어떻게 낙마를 시키긴 시켜야겠는데 본인이 꿈쩍도 안 하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정부 측은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막 도노마중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제 지도부에서도 그래서 대통령 이제 실에다가 이게 좀 이제 거취를 정리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고. 어제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실 재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석이 좀 분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좀 본인이 거취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셈이 결과적으로 됐고요. 한덕수 총리 인준을 받고 이제 임명한 다음에 정호영 후보자 이렇게 정리시킴으로써 새 정부 1차 인선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김준일 대표는 어디 주목하셨어요? 일단 이게 그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정호영을 먼저 그러니까 자르고 정호영을 이제 뭐 자진 사퇴하거나 정리시키고 지명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한덕수 총리 인준을 하는 안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러면은 먼저 인준을 해주면은 정호영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거를 여당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그런 것들을 물밑에서 또 얘기가 좀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칠 수는 없다, 내칠 수는 없다라는 이제 자기 사람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기류가 있었던 거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호영 후보자 인준을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악재를 최소화하는 방향 이쪽으로 이제 결국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는 이제 선거 지금 치열한데 이제 지금 민주당의 발목 잡기에서 독주로 지금 프레임을 전환해서 좀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법사위원장은 내주지 않겠다라는 거 뭐 아니면은 지금 김기현 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을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내렸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유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 독주다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가져가면서 야당 심판을 해달라라는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판이 안 좋아져가지고 지지층 결집밖에 남은 것이 없다. 살려달라. 약간 읍소 전략으로 지금 당 전체가 지금 태세 전환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국민의힘은 전 정권 심판론이고 전 정권 심판론이죠. 그렇죠.
민주당은 읍소 전략이고. 그래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선 내심 이 정호영 후보자 문제를 대통령실에서 좀 더 끌어주길 바라는 마음들도 좀 있었는데 하하. 어제 이렇게 어제 밤늦게 이렇게 처리가 돼서 조금 이제 내심 아쉬워하는 반응도 좀 일부 있고요. 예. 어제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봉하마을에서 혹시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번 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바가 좀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민주당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사전 투표 있잖아요. 네. 사실상 금요일부터 선거가 시작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판을 뒤집을 뾰족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봉하마을의 인사들 다 결집하는 그때가 중요한 타이밍이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기가 필요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결국 이제 페이스북에 좀 언론적인 얘기 그냥 좀 개인적인 소회 정도만 나타내고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크게 내지 않으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그런 계기를 찾기 어렵게 됐고 어제 점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 등등 이제 몇몇 사람과 같이 이제 오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그 자리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정치에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본인이 이제 등판을 하거나 그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한 것 같아요. 원래 뭐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기도 하죠. 어제는 그래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추도사를 했는데 네. 사실 민주당 아까 얘기했던 읍소 전략의 일환으로 얘기를 했어. 이를테면은 대선 패배 이후에 뉴스 보기도 싫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민주당 지지를 좀 요청을 한 상황인데 사실 그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많이 참석을 했는데 네네. 민주당 키워달라고 하는 게 조금 이 자리가 조금 좀 어색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 그 지금 특히 지금 어려운 게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재명 후보 이제 개항을 선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재명 후보 측의 캠프 쪽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당분간 그러니까 거의 뭐 선거 끝날 때까지겠죠. 이제 개항을 선거에 집중하고 수도권 정도까지만 가고 전국 선거 다 뛰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얘기를 해요. 워낙에 지금 판이 어려워져서.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개항을 안에 가둔 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 문재인 후보가 부산 사상에서 손수조 후보랑 붙었을 때 이제 네. 사상에 갇혔던 것처럼 어떤 네. 그런 국민의힘의 어떤 전략이 지금 먹혀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번 그 개항을 선거에서 성과를 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에 여러분 만나셨고요. 오늘은 개항을 해서 붙은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 만나겠습니다. 2부에 인터뷰 확인하시죠. 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갈까요? 네, 신중한 원희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재차 밝혔어요. 그러니까 어제 취임하고 나서 첫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략적인 기조, 뭐 계획만 좀 발표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신중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이제 그 논의에 대해서 이게 좀 손봐야 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게 좀 가격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한 번에 다 없애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